요즘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군대를 증강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억지력을 위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동시에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분쟁은 세계 안보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이 계속되면 내년 말까지 러시아의 무기와 장비가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리히의 군사분석가 마르쿠스 쿠에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약 3,000대의 탱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160여 대의 다른 군사 장비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러시아가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파괴된 현대식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구소련 시대의 낡은 탱크를 창고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전 세계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분쟁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비를 늘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에선 군대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고 군사훈련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쟁과는 거리가 멀지만 한국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의료품과 방탄조끼 등 치명적이지 않은 원조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에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할 수 있다면 북한도 한국에 대해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개입 가능성은 러시아가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은 세계 한 지역의 분쟁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북한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미사일을 시험하고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군사 대비 태세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군은 가능한 모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과 긴장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더 많은 탱크, 비행기, 선박,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K-9 자주곡사포, 대형 이동식 대포의 일종과 같은 무기는 다른 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K-9 곡사포는 한국이 무기 사업에서 어떻게 큰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강력한 포병은 장거리에서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동성이 뛰어나 적의 사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심지어 멀리 떨어진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도 군용으로 K-9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판매에 성공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한국을 까다로운 입장에 놓이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기를 판매하면 돈이 들어오고 다른 국가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 세계 다른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위협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전 등의 기술은 군사 계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기술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방어를 개선하고 심지어 군사위성 같은 것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와 국제관계 역시 안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화가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군비 증강, 무기 판매, 신기술, 외교적 노력 등 이 모든 이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안보가 매우 복잡하고 각국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세계는 계속해서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후변화,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세계 곳곳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겐 이 모든 것이 무섭고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계획을 크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더 많은 핵미사일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푸틴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5,500km의 중거리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지만 2019년에 그 합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푸틴은 러시아가 이를 따라잡기를 원합니다. 푸틴의 이 새로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많은 탱크와 장비를 잃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이 계속되면 내년에는 러시아의 무기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강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미사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서 돕겠다고 했거든요. 푸틴은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K-9 곡사포와 같은 정말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가 달린 큰 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멀리 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 총이 매우 잘 작동하기 때문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소식입니다. 핵미사일은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국가들이 서로를 따라잡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오래된 무기와 탄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도 드론을 보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각국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근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가 다음에는 자국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라임 곡사포와 같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핀란드는 특별한 방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대형 포병인 이동식 포병 부대를 사용합니다. 이 전략은 핀란드가 러시아와 싸워온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침략을 시도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무기는 이들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라임 곡사포는 추운 날씨에도 잘 작동하고 눈속을 뚫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처럼 겨울이 길고 추운 나라에 딱 맞는 무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더 나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협력하여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 장비 제작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무기는 유럽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한국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러시아 헬리콥터를 한국의 더 좋은 신형 헬리콥터로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세계 정치와 군사 문제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무기는 수요가 많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첨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과 같은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강력하고 위협적인 국가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계획이 새로운 냉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는 미국과 러시아, 당시 소련과 항상 서로 싸울 뻔했던 시기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가 핵무기 사용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다르지만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각국은 다시 한번 핵무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더 많은 국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한국, 중국,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푸틴의 발표로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무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미사일을 더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비 경쟁이 시작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각국이 학교나 병원 같은 곳 대신 무기에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져 세상은 더 위험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비 경쟁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무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협력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만큼 밀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푸틴이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에서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너무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와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나 다른 나라 대신 한국에서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여겨지는 국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세계를 더욱 불확실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국은 누가 우방이고 누가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무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침내 끝날까요? 이 질문들은 모두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큰 질문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같은 지도자의 결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 세계의 군사력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방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력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기타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장비 및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서방의 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유형 중 하나는 포병입니다. 포병은 포탄을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는 대형포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을 보냈습니다. 이 로켓은 최대 8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약고, 지휘소, 보급선을 파괴하는 데 히마르스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무기는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 어깨 발사 로켓은 가장 중무장한 러시아 탱크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벨린은 우크라이나 보병이 러시아 탱크 공격을 막는데 여러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의 자벨린을 보냈습니다. 방공 시스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최신 방공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무기는 많은 러시아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하여 우크라이나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무기 외에도 서방 국가들은 다른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 의료용품,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장비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방 원조의 또 다른 큰 부분은 돈입니다. 미국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총 75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 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운영되고 군 장비와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 전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대 전장 전술을 연습합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을 때 이들은 러시아군에 맞설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유는 또 다른 핵심 지원 분야입니다. 서방 스파이 기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 보급선, 공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도자들은 공격 또는 방어 위치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의 지원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병력과 장비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파괴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가 흩어져 있는 들판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3,000대 이상의 탱크를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의 전체 군대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저명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러시아의 막대한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현재 훨씬 약해졌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훈련과 장비를 갖춘 많은 부대가 전멸했습니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신병을 모집하여 손실을 대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구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현대식 서방 장비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러시아는 창고에서 구소련 시대의 낡은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 중 일부는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탱크들은 고장이 잦고 우크라이나 대전차 무기에 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미사일과 포탄이 부족합니다. 북한에서 탄약을, 이란에서 드론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서방 관리들은 러시아가 내년 말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저항하기에는 러시아 군대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던 전쟁 초기와는 큰 변화입니다. 물론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방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쟁을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의 힘과 서구의 첨단 군사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방 무기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는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서방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성공은 다른 침략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한 국가가 더 강력한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 등 세계 다른 지역의 긴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비슷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만을 침공하려는 시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토 국가들에게 자국의 군사비 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걱정하며 다시 군대 증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의 군사력 균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 인도, 심지어 터키와 같은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각국은 동맹과 안보 전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의존하던 일부 국가들은 이제 서방 국가나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군사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이버전,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전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와 러시아 모두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발전은
전쟁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군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쟁은 또한 물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차량과 장비를 계속 가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장기 분쟁에서 군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는 여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모습을 본 서방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압력으로 서방 정부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비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다른 국가로 확대되거나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들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제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세계 안보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전 세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다른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언젠가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한국에서 K9 곡사포란 강력한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큰 총은 매우 멀리 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특별한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포병 그룹을 사용합니다. 러시아가 침략을 시도하면 이 기동부대는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한국의 K9 곡사포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와 거친 지형에서 정말 잘 작동합니다. 이 큰 총은 깊은 눈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밖이 얼어붙어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용하기 쉽고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이 총을 좋아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민은 국가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방훈련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법과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의 연안 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거 소련에 속해 있었으며 러시아가 지배했었죠. 이제 독립을 했으니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K9 곡사포와 같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도 잠시 동안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이를 징병제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국가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K9 곡사포는 정말 인상적인 기계입니다. 마치 커다란 탱크 위에 커다란 포를 얹은 것 같죠. 하지만 다른 탱크와 싸우는 대신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사격합니다. 매분마다 여러 발의 포탄을 발사한 다음 적이 반격하기 전에 재빨리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K9 곡사포를 사용하는 군인들은 이 전차가 놀랍다고 말합니다. 내부에 컴퓨터가 있어 매우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은 모든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 어느 방향에선 사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 들어 올리거나 낮게 조준하여
다양한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K-9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총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한 북유럽에선 매우 추운 날씨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K-9은 깊은 눈 속이나 빙판 위를 막힘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합니다. K-9이 탄생한 한국은 많은 나라에서 이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이 매우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9의 성공은 탱크와 비행기 등 다른 무기의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나토라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나토는 서로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국가들로 구성된 큰 팀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국가 중 한 나라를 공격하면 다른 모든 나라가 반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각국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를 모두 사면 러시아가 화를 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단지 조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강력한 적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면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국가의 군인들은 K-9 곡사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곡사포를 잘 사용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합니다. 누가 더 빨리 총을 설치하고 발사할 수 있는지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총을 사용해야 할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일부를 보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들이 지원한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9 곡사포는 인기가 높아서 해당 국가들은 한국에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총을 원합니다. 한국은 더 강력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럽에서 전쟁과 국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군대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큰 전쟁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간 협력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 및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방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9 곡사포의 성공은 이들 국가들이 자체 무기 설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자국의 군사 장비를 개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발명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군비 증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점점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대신 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국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국방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비상시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는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 국가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기에 더 많은 돈을 쓰면 학교나 병원과 같은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준비는 예상치 못한 이점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각국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평화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위해 개발된 견고한 차량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트럭과 자동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K9 곡사포와 기타 방어 무기로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길 원합니다.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싸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웨덴과 협력하여 최첨단 전투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군용기인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이러한 팀워크는 양국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 나라의 두뇌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똑똑한 두 친구가 학교 프로젝트를 함께할 때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는 한국과 스웨덴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초강력 자물쇠를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과 스웨덴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첨단 군사 장비 제작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학급에서 항상 가장 멋진 새 기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큰 진전입니다. 한국은 수년 동안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작업하는 제트기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현재의 전투기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사가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을 조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밀성이 뛰어나 적의 눈에 띄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행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행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질 모든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폼이나 스크래치 방지 렌즈 등 우주 경쟁에서 나온 멋진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전투기 개발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파트너십은 각국이 국방 프로젝트에서 더 많이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팀워크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에서 좋은 팀이 여러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한국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력은 매우 앞서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면 방위 산업에서 더 큰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두 아이가 힘을 합쳐 큰 아이들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양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제트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려면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 과학자,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부터 창문을 설치하는 사람까지 모든 종류의 인력이 필요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프로젝트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휴대폰이나 TV와 같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과학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이 서로에게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투기 제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최신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둘 다 그 과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스웨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첨단 제트기가 준비되면 구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향후 프로젝트에서 한국이나 스웨덴과 협력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갑자기 모두가 다음 그룹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년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인 지금도 방위산업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과 스웨덴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를 발표할 때 팬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흥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하는 일을 보고 자국의 첨단 제트기를 더 열심히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다른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에서 복구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를 설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업 시간에 부진하던 학생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한국과 스웨덴의 우호 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혁신과 기술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이나 문화 교류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공통 관심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군사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제트기 개발에 투입된 자금은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다른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대기업이 작은 마을로 이전하면 갑자기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투기 프로젝트는 또한 양국의 젊은이들이 과학과 공학에 관심을 갖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멋진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 이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져서 나중에 비슷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임무를 통해 아이들이 우주 비행사를 꿈꾸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중에 좌절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려운 숙제를 할 때 때때로 막힐 수도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이 다른 국가와도 방위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잘 협력하고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국가들도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 그룹 프로젝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 모두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이 군사기술의 선두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이러한 첨단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기 프로젝트는 세계 국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탱크와 선박과 같은 다른 군사 장비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스웨덴과의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한국의 역량을 완성하여 방위 산업에서 더욱 완벽한 플레이어가 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잘하던 운동선수가 이제 점프도 잘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도 계속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젝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일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작은 승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국제협력과 기술혁신의 고무적인 사례로 국가가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중동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국방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에서 나오는 첨단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과 탱크만이 아니라 최첨단 헬리콥터,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그다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라크군 관계자들이 날렵한 한국산 헬기 모형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이로운 헬기의 실제 비행 시연 영상을 보며 눈을 빛냅니다. 쇼의 주인공은 바로 수리온 헬리콥터입니다. 평범한 헬기가 아닙니다. 전투에서 구조작전까지 다양한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하늘의 스위스 군용 칼과 같은 헬기입니다. 우리는 낡은 러시아 헬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라크의 한 장군이 수리온 모델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으로 만지며 말합니다. 이 한국산 헬기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라크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신형 스포츠카를 몰 수 있는데 낡고 투박한 차를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라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러시아 장비와 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반짝이는 한국산 장비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수리온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혹독한 사막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병력을 수송하고 화물을 운반하며 전투 상황에서 공중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 야간 투시경 기능, 지상군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통신 기술 등 최신 장비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헬리콥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위한 교육, 예비부품, 지속적인 기술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고 무료 운전 강습, 평생 오일 교환, 정비사를 단축 다이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그 이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라크의 군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라크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같은 국가들도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대규모 군사기술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의 모든 거물급 기업들이 초청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눈을 돌려 더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왜 한국이 군사장비 분야에서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요? 바로 경험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적대적인 이웃 국가 내 옆집에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매우 빠르게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장비는 전투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군사 훈련을 거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장비의 성능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입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와 하드웨어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궁 I-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파리채로 내리치듯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적 긴장으로 인해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이러한 방어 능력에 대해 거의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멋진 사실이 있습니다. 천궁2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똑똑합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날아오는 소행성을 격추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번에 수십 개의 소행성을 상대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미사일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한국은 개별 장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각국은 탱크와 포병부터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군사 위성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액션 피겨 하나가 아닌 전체 장난감 세트를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체 군사 구조를 현대화하려는 중동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호환성 문제로 악몽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국가의 장비를 조합하는 대신 하나의 소스에서 응집력 있는 통합 시스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한국은 이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무기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각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어 시스템과 장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계약서에 장비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새 자전거를 사주면서 번잡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약해 왔으며 이들은 한국이 싸움 없이 그들의 사업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혁신입니다. 일부 전통적인 업체들은 여전히 수년간 판매해온 구형 장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소형 정찰용 드론부터 대형 전투용 드론까지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며 드론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 지역으로 인해 전통적인 감시가 어려운 중동 지역에선 이러한 드론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 정보를 기지로 전송할 수 있는 드론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몇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며 넓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한국이 중동 파트너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제 기술입니다. 하지만 장비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비 사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군용 판매와 함께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한국의 군사 기술을 구매할 때 단순히 하드웨어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도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가 구매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새로운 과목을 배우기 위해 개인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완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은 각국이 자체 방위 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설계한 장비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해외 군수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항상 해외에서 장비를 구매할 필요 없이 일부 장비를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군사 협력은 단순한 방위를 넘어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 판매와 파트너십을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 문화, 외교 등 다른 형태의 협력의 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 중동 국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고려하거나 한국 대학에 더 많은 학생들을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어 갑자기 수업 시간에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서로의 집에 놀러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도 중동에서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동에서 자국의 영역에 대한 잠재적 도전으로 보고 있고, 다른 일부는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전자제품, 자동차, K-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첨단 군사기술과 전략적 국방 파트너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국제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 강화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중동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국의 장비와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이 지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품뿐만 아니라 지식, 교육, 산업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와 국방이라는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한국은 놀랍지만 강력한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움직임은 지역 역학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한반도에 떠오르는 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